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빌라는 무조건 많이 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특이한 경우도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빌라가 즉 다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이런 스타일의 물건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구나라는 거를 눈여겨봐야겠죠. 부천시 소사구에 나와 있는 다세대인데요. 감정가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일단 먼저 여기 하기 전에 제가 약간 얘기를 써놨는데요. 저는 제가 쓰는 글들은 전부 다 추정이 대부분입니다. 추정이 대부분이므로 충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틀릴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살짝 저한테 언급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물건이 좀 짜증이 나는 물건인데, 보다시피 이런 물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가끔 있죠. 자, 보다시피, 도면상 201호, 도면상 202호인데 현황은 202호이고 201호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즉 현황이라는 뜻은 가서 보면 앞에 문패, 쉽게 말하는 문패가 있죠. 계단을 타고 올라갔더니 왼쪽 집과 오른쪽이 있는데 원래 공부상으로는 여기가 201호고 여기가 202호가 맞는데 문패가 거꾸로 여기는 2호, 여기는 1호가 달려있는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자, 밑에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겁니다. 송씨, 현황상, 현재 지금 이 경매에 나온 물건은 201호입니다. 201호가 경매에 나왔는데요. 송씨는 현황상 202호 거주자이며, 거주자, 공부상 202호 소유자임. 송씨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송씨, 현황조사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현재 지금 경매 물건이 201호가 나왔지만, 이거는 공부상이고요. 공부상이고 실제 현황상은 202호인 거죠. 현황상 문패는 202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현황상 송씨 현황상 202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그러나 실제 이 송씨는 옆집 소유자이죠. 옆집 소유자 202호. 그 다음에 신씨는 소유자 명의인 장씨와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장씨 위에 있는 송씨와 다르죠. 현황상 201호의 거주자임. 현황상 201호 집 이 집이 아니라 이 옆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그 계약서를 썼어요? 장씨와 계약서를 썼습니다. 장씨와 그 다음에 정씨는 현황상 202호 거주자임. 현황상 202호 거주자임. 여기에 송씨하고 정씨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나 보네요. 같이 202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복잡합니다. 그냥 복잡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당연히 공부상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공부상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물건들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길까요? 자꾸 나는 1호에 가서 살고 있는데 자꾸 1호를 계약하고 2호에 가서 이게 자꾸 이렇게 전입신고를 잘못한다거나, 거꾸로 전입신고를 해서 잘못 살고 있다거나, 대항력이 있는데, 다른데 전입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1호와 202호를 이렇게 바꾸려면 이거는 201호 소유자와 202호 소유자가 같이 해서 물건을 바꾸든지 서로 이사를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공부상의 내용을 바꾸든지 해서 바꿔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좀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겠죠. 근데 이 물건에 더 웃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시 소사구의 전용이 18평입니다. 전용이 18평이고 2001년도 보존 등기로 좀 오래되었죠. 근데 감정가가 1억 7천이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겨우 18평밖에 안 되는데 감정가가 1억 7천이나 나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너무나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자마자 이런 느낌 좀 들어야 되거든요. 물건을 많이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자, 그 이유를 감정평가를 한번 봐봤습니다. 봐봤더니 감정평가의 거래 사례를 해서 거래 사례 비교표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전용이 약 한 8, 9평 정도 됩니다. 8, 9평 정도 되는데 거래가가 9천만 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리 이게 지금 보다시피 사용 승인일이 2002년도 됐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29.99인데 거래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죠?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이게 무슨 서울도 아니고 신국본동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이 물건이 감정평가가 1억 7천만 원으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물건 등기부를 보면 2012년도에 세권 이전이 됐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1억 2,750이었고, 그 다음에 1억 2,700이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거래가 될 때는 1억 1,000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거죠. 이게 더 맞아 보입니다. 현재 이 물건의 감정가인 1억 7천? 이게 진짜 너무 세죠. 1억 7천 너무 세죠. 그래서 여기에 보여지는 1억 1천 정도가 실제 이 물건의 좀 시세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한다고 써놨습니다.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그 다음 가처분이 되었는데요. 가처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가처분인데요. 이 물건은 먼저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그리고 가처분이 걸렸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에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처분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가처분이 되었잖아요. 가처분에 의해서 만약에 가처분권자 승소를 해서 소유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자는 원래 전 소유자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항상 보실 때 항상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써놨지만 201호와 202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으면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이 될 수 있겠죠. 내 집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전입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확신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빌라는 무조건 많이 본 수밖에 없다라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현황이 다른 경우,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다른 경우, 감정평가가 너무나 잘못된 경우, 그리고 이렇게 가처분까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무조건 많이 보셔야 되고, 이렇게 등기부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두 다 많이 살펴봐야만 앞으로 빌라를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